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더트라에서 다룰 컨텐츠는 요즘 장안의 화제죠. 핸섬 가이즈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 쓰고 디자인하는 제이크입니다. 네, 스타트업에서 브랜딩하고 있는 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해볼 영화는 핸섬 가이즈인데, 자, 우선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죠. 강추냐 초강추냐. 초강추입니다. 미친 영화입니다. 네, 저는 이 정도 한국 영화다? 초강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제 취향이 너무 좋았어서 저는 뭐 몇 번 볼 것 같아요. 네, 재밌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그쵸. 컨셉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흥행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120만밖에 안 돼요. 굉장히 되게 영민하게 되게 값싸게 잘 찍었다 경제적으로. 네, 경제적으로 라는 느낌을 굉장히 받고 영화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영화가 아주 극도로 B급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저예산이라는 것들이 컨셉과 붙어버리니 이게 단점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흡사 저는 주덩치 영화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영화에 약간 그 묘한 짜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짜치는 느낌이 예를 들면 우리 등장인물들의 연기가 다소 좀 과하지 않나? 오버스럽다. 네. 그런 게 처음에 이상했다가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러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재미가 없었겠구나. 라는 뭐 수많은 그 저예산의 수많은 한계들을 오히려 더 드러내면서 우리는 달라. 우린 좀 미친놈들이야. 라고 표방하면서 영화가 갑자기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제가 극장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막 박장대소하는 영화를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무슨 영화관에서 개콘 보는 줄 알았어. 네, 거의 정말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의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제 약간 경악하는 소리들과 엄청 터지는 장면들, 웃긴 장면들. 그래서 참, 정말 그동안 우리 한국 영화에서의 그 짜치는 개그들, 막 온갖 그런 조폭 개그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 즐겁게 했던 적이 있나? 라는 차원이 좀 새로웠었습니다. 저는 B급 병맛에 최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그렇죠. 이런 작품이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 이희준이 테이프 틀고 춤추는 장면도 그렇고 정말 그 토 나오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정말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재미를 위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그리고 그 배우들이 그걸 너무 잘 소화해버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관에서 가장 많이 웃었던 장면이 저도 웃었지만 관객들이 어떻게 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웃었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면 그 박지환 배우 경찰 저기 소장으로 나왔던 박재현 배우가 나중에 그 번개 맞고 좀비처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롱테이크거든요. 굉장히 롱테이크 동안에 그 좀비처럼 걸어가는 연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정말 한국에 이런 영화가 있었나? 그러니까 저는 좀 비견할 만한 영화가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은 사실 대사 치는 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사가 병맛이지 영화 병맛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극한 직업은 꽤나 리얼 톤을 유지하죠. 추구하죠. 사실은. 근데 이 영화는 그냥 리얼이라는 개념으로 추구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우리 막 나갈 거고 우리는 이 막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방식대로 한번 웃겨볼게. 그리고 이 영화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굉장히 잔인하죠. 근데 그 잔인함이 사실은 처음엔 놀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블랙 코미디로 변질이 되죠. 그렇죠. 잔인하기보다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들을 계속 내는. 그래서 참 이렇게 잔인하게 웃기는 영화가 한국에서 참 보기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조용한 가족 이후로 이런 영화가 있었나? 그치. 조용한 가족. 맞아요. 조용한 가족이 그랬죠. 그런 정말 작품 이후에 이렇게 우리를 웃겼던, 이런 방식으로 웃겼던 영화가 있었나? 라고 생각해보고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미디면 코미디고 호러면 호러고 오컬트면 오컬트였지 그 세 개가 합쳐진 건 없었어. 그 세 개가 합쳐져서 결국은 사람을 웃기는. 그러니까 죽는 장면도 사실은 웃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극장에서. 그렇죠. 굉장히 다들 박장대소하면서 보는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라고 하면서 사실 사람들이 으악 하는 소리는 지르지만 그러고 나면 다들
그 허탈함에 웃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저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초초광추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은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웃긴 것만 따지면 초초강추인데 네. 잔인한 장면 때문에 약간 그것에 대한 내성이 좀 떨어지시는 걸 고려했었을 때는 네. 초강추인 것 같다. 뭐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떠나면 저도 굉장히 이만큼 웃었던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전에 단서를 단 게 취향만 맞는다는. 전 취향이 맞았기 때문에 초초강추였고. 취향이 안 맞는 분들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강추 정도일 것이다. 왜냐면 이 영화가 취향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재미없을 영화는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취향은 타겠지만 진짜 취향 맞으면 초초강추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 영화가 결국은 한 줄 요약하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결국은 그 껍데기로 뭔가를 판단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어. 라는 아주 이 단순한 진리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나 싶은데 되게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치 이 스노우볼처럼 굴러가는 사건들에 모든 복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도 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인공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들이 10분씩 20분 뒤에 사건으로 발현된다든지 그리고 그 사건조차도 꽤나 오랫동안 역사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게 벌어질 만한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저희가 특히 한국 사람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개연성.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원작 봤다 그랬잖아요. 원작도 되게 재밌다고 했는데 네네. 원작보다 훌륭한 점은 뭐냐면요. 개연성이 원작은 개연성이 좀 떨어져요. 이제 그 초반도 오히려. 그렇고 초반도 그렇고 중반도 그렇고 후반도 근데 그 원작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어쨌든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의 그 한국 영화랑 다른 점은 뭐냐면 원작에서는 그 살인마가 나오고 오컬트가 없다고 오컬트가 하더라고요. 없어요. 네. 아예. 근데 한국 영화에서는 살인마를 지우고 거기 오컬트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더 개연성이 탄탄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컬라이징에서 이 정도로 훌륭하게 로컬라이징을 한 영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오컬트화된 장면들에서도 굉장히 뻔하게 웃기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기 트럭에서 염소 나오는 장면. 네, 뭐 염소가 갑자기 말을 한다든지. 말을 한다든가. 신부님, I can speak English. 뭐라든지. 그리고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는 재미로 간다라고 하는 장면 정말 어디서 나오냐면 그 염소 영혼의 빙이 돼서 이제 염소 귀신으로 나오는 한 여자 아이가 빙의가 되죠. 여자 배우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막 혀를 막 내두르면서 막 놀리면서 그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롱테이크로 나와요. 아주 그 깨발랄한 장면들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참 정말 저는 야 감독이 이건 진짜 감독이 대단하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부님이 욕하면서 총을 쏴버리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지만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은 뭔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개연성은 있어. 왜냐면 은총알이거든. 그게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 개연성을 만들어낸 감독이 정말 희대의 인물이다. 이거 진짜 우리 충무로에 우리나라 영화계에 잘하면 다음 장만 또 잘 만들면 굉장히 좀 이 장르물에서는 한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가장 제일 크게 웃었던 장면은 뭐냐면 이 주인공들이 이 선교사의 집을 이제 둘이서 여기서 살기 위해서 선교사의 집을 인수해서 사서 지하실에서 결국 그 은총알이 있는 총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주인공들이 야 이거 빨리 부동산 연락해. 전 주인한테 주자. 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정직함에서 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사건이 있겠다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착하게 이거 전주인한테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그 클리셰들을 계속해서 부신단 말이죠. 이 인물들의 선함이. 네. 근데 그 선함이 이 주인공 이성민 배우와 이유진 배우의 연기가 아니면 이게 아마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 한 시골 청년들의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저는 이 둘이서 막 얘기하는데
너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정말 뜬금없이 빵 터져가지고 나중에 악마가 말해주잖아요. 네. 내가 진짜 마지막에 진실 하나 알려주겠다. 너희도 못생겼다. 근데 절대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죠.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참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클리셰를 박살내면서까지 네. 이렇게 그 클리셰를 박살낼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박살내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논리적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냥 허투루 뭔가 나오는 대사나 사건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그 터커데일 이블이라고 하는 원작이 워낙에 명작이었고 그 매니악한 팬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리메이크하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영화 자체가 또 이제 그 좀 잔인한 장면들이 많다 보니까 원작은 사실 아마 1000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15세를 받았죠.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고민 진짜 많이 했겠다. 감독이 이거 시나리오를 고치고 뜯어고치고 했겠다. 게다가 이 영화를 만든 그 남동혁 감독님이 이거 데뷔작이에요. 데뷔작인데 이렇게 잘 만들었다고? 와. 그래서 되게 보통 그 데뷔작이라 하면 생기는 수많은 그 빵꾸들이 있잖아요. 뭔가 개연성이 아쉽다든지 연기가 조금 다소 밸런스가 어긋난다든지 한다면 이 영화는 사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냥 결국은 진리. 단점은 어쨌든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장점을 극대화하면 사실 관객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건 거죠. 그 단점을. B급으로 가면 된다. 네. 우린 주덩치 감성으로 가면 단점도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시대가 사실은 웰메이드보다 로우하지만 펀치력 있는 콘텐츠들이 점점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너무 시대를 잘 탄 영화가 아닌가? 네, 어쩌면 오히려 10년 전에였으면 그 웰메이드 바람에 이 영화가 굉장히 저평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쇼츠나 릴스를 보면서 그 B급, C급 정서에 길들여져 있는 와중에 정말 꾼들이 B급을 만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를 보여준 좀 좋은 사례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 쇼츠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좀 병맛이라든가 예전 같으면 정말 가요 차트에 오르기 힘든 노래들이 가요 차트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조금 고급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고 고급스러운 걸 요구를 하고 퀄리티 높은 걸 요구하지만 반작용으로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그 조금 더 B급에 조금 더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병맛에 이런 것들을 찾는 그 부류들이 생기는데 이 영화는 거기에 아주 잘 부합하고 있는 영화인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한참 유행했던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그 개그 트렌드는 어떤 그 혐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르잖아요. 굉장히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 별로다 하지만 계속 보게 되는 림몰 캐시 같은. 그렇죠. 림몰 캐시라든지 다나카라든가. 그죠. 다나카라든지 아니면은 그 피식대학에서 했었던 비대면 데이트라든지 뭔가 그 혐오스러운 감정을 들게 하지만 사실 그 한편에서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애처로움이 녹아져 있는 굉장히 페이소스가 있는 콘텐츠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어쨌든 그 주인공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에 무조건 호감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그 이희준 배우가 하는 그 모든 대사들이나 손동작 아니면 행동들이 정말 너무 항마력 테스트인 건 거예요. 그렇죠. 항마력 테스트죠. 정말 저기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그 말투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굉장히 요염한 캐릭터를 연기하시거든요. 요염한데 사실은 제 감정은 뭐였냐면 너무 징그러워. 맞아요. 왜냐면 너무 근육질에 너무 큰 남성분이 그런 연기를 하니까. 게다가 제가 극찬을 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살인자 문항감이었는데. 네네네. 거기서 이희준 배우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때. 무시무시한 개또라이 살인마로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희준 배우 너무 대단했었죠. 네. 게다가 자기 나이를 넘어서는 나이를 연기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막 이런 연기를 하니까 같은 사람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올해가 아마 이희준 배우의 진짜 재발견하는 해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또 그 남산의 부장들 때 이희준 배우님이 이제 벌크업을 해서 정말로 그 권위주의에 쩌들은 이제 부장 역할을 하는데 그 연기를 했던 사람이 이런 연기를 또 너무 맛깔나게 하는 걸 보고
야, 이 배우는 앞으로도 너무 잘 되시겠다. 네. 너무 매력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러니까 늦게 뜬 거죠. 지금 45세거든요. 이준 배우가. 근데 너무 사실 보여줄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이준 배우는 제 생각에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준 배우는 나중에 멜로도 가능하겠다. 이준 배우는 나중에 액션도 주인공급으로 가능하겠다. 근데 코미디도 가능하다. 코미디도 가능하다. 근데 그게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저 그 친구한테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딱 이 대사 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투가 와, 그 자기가 연구한 거잖아. 네, 이 톤으로 웃겨버리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영화가 정말 이 두 주연 배우가 잡는 밸런스가 아니었으면 정말 다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이 두 배우가 그걸 가능케 하는구나. 그리고 이성민 배우님은 너무나 원래도 잘하셨지만 이번에도 사실 자기 연기 지키면서 쭉쭉쭉쭉 밸런스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공승현 배우가 이제 여주인공 역할도 안정적으로 또 해주고 계시고 공승현 배우를 사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긴 했었는데 그렇게 인상적이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쁜 배우 중에 하나구나 정도로 생각을 했지 그냥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놀랐던 배우 중에 한 명이 저는 공승현 배우였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욕을 너무 잘해. 네. 딱 그 또래에 있을 법한 캐릭터 역할을 너무 잘하죠.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을 재발견하는 그런 그 영화도 됐기 때문에 저는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코미디 영화의 계보에서 본다면 유독 좀 삐죽 튀어나와 있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지미가 보기에는 이게 그 코미디 영화의 그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정도 위치에 있고 어떤 분이 또 좀 더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두 가지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B급 정서의 코미디 영화의 접근이 어떤 미국에서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뭐 해럴드 앤 쿠마라든지, 그쵸? 네. 아니면은 뭐 정말 뭐 B급 정서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미 너무 대작이 됐지만. 이제 행오버 같은 영화들. 뭐 행오버 같은 영화들. 네. 정말로 이제 그런 어떤 정서들, 정말 스노우볼 코미디, 뭐 스크롤볼 코미디 같은 이제 이런 장르들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사실 보기 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 장르적의 이해도가 높기 전 대한민국의 어떤 관객 수준이나 영화가 그랬던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너무나 웃긴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뭐 아시다시피 저 유튜브에도 너무나 이제 마치 개그 콘서트가 망한 그렇죠.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 쇼폼과 유튜브와 계속해서 웃긴 콘텐츠들은 매일매일 천문학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화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라는 수많은 제작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참 이 감독이 제가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지금에서야 그 B급 클래식을 이제 이 나라에서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네. 이제 우리도 그 B급 정서라는 걸 몰랐다면 그 수많은 유튜브나 쇼폼 콘텐츠 이제 B급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 호흡이 10분, 20분짜리 혹은 10초짜리의 호흡이었을 때 1시간 반 동안 그것들을 더 재밌게 꾸미면 사람들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작자나 감독들이나.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더 많은 장르들이 가능해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장르 지옥이에요. 그쵸. 장르 영화가 참 안 돼요. 근데 저는 요즘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파묘 흥행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컬트 장르가 이제 흥행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오컬트에 어쨌든 한번 정점을 찍었던 건 그렇죠. 곡성이었는데 곡성 이후에 그 장재현 감독이 등장을 하면서 검은 사제들이라든가 저는 그렇죠. 뭐 파묘보다 더 높게 치는 영화가 사바인데 그 사바도 사실 흥행이 꽤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분야에서 뭔가 이제 드라마도 관련돼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쇼프로도 뭐 이제 요즘에 신들린 연애라고 하는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이제 그 타로 리더들과 무당들과 신들린 사람들이 이제 연애 프로그램을 하는 그 굉장히 그 독특한 그 단계까지 왔는데 저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장르의 불모지였고 지옥이었던 그 구렁텅이였던 한국에서 이런 장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됐구나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축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코미디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 가지 코미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너덜트 같은 콘텐츠는 사실은 그 극한 직업 같은 콘텐츠예요. 그렇죠. 네.
드라마타이즈를 통한 드라마타이즈를 통해서 코미디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페이소스가 아주 농후하게 담겨 있고 그다음에 그 되게 블랙 코미디로서 사회 풍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덜트 같은 콘텐츠는 사실은 뜰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장르의 영화라든가 콘텐츠들은 성공한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병맛은 사실 되게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던 병맛 영화 중에 이 영화 이전에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영화가 뭐냐면 족구왕이거든요. 아, 네, 족구왕. 네, 우문기 감독님. 네. 네. 그 족구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주성치 문법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장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SF로 끝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렇죠. 네. 과거 이제 미래로 돌아가는. 네, 미래로 돌아가는 과거에 와서 그 자기의 사랑을 이뤄주는 이제 그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영화 잘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유명세에 비해서 그 배우들이나 거기 나왔던 출연한 배우들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발돋움을 했는데 영화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영화 보면서는 정말 놀라웠던 게, 야, 이제 이게 통하는 시대가 됐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숏폼이 흥행하게 된 이유는 롱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더 짧게 줄여서 보고 그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넘기면서 그 바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바쁘고 하니까 그 짧은 걸 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됐죠. 숏폼이 대세가 돼버렸고 롱폼을 이제 점점 더 좀 퇴보하고 있는, 안 보고 있는, 퇴보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영화는 롱폼이에요. 그렇죠. 네, 롱폼 중에 롱폼이에요. 베리 롱폼인데 그거를 숏폼의 형태로 1시간 반을 넘게 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영화는 해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영화가 참 시기를 너무 잘 잡았다고 생각했던 게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 영화들이 너무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단 부산행 같은 영화들, 그 다음에 이제 킹덤 같은 드라마들이 이제 좀비 장르라는 사실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장르를 대중화하고. 네. 또 이제 오컬트 장르들, 곡성이라든지 파묘 같은 영화들이 이제 굉장히 국민 영화가 되면서 그리고 굉장히 또 국민적인 그 한국적인 정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되게 이런 또 장르가 얼마든지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증명해내고 그러다 보니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 전작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이 오컬트로 넘어갔을 때 아무렇지 않은 건 거죠. 왜냐면 나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참 그 앞선 선배들의 영화들이 참 이 영화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좋은 수를 둬줬다. 그러니까 좋은 그 발판을 마련해 준 게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이게 한 10년, 20년 전에 나왔다면 말 나올 장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악마를 숭배한 영화라고 분명히 그 크리스찬 단체에서 항의를 했을 것이고 이상하게 해석을 했겠죠. 이상을 해석했을 것이고 영화 중간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굿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예전이었으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은 한두 개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파묘가 흥행을 했고 어쨌든 그런 이제 무속이라든가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이것도 재밌는 거구나. 이것도 일리가 있구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느 한 장르에서 넣었을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이제 느끼고 넘어가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걸 너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콘텐츠적 관용도 자체가 이제 전반적인 관계 수준이 올라간 거죠. 네, 대한민국의 관계.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타겟층을 명확하게 잡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 만들긴 했지만 사실 그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다기보다는 남녀노소 중에서 취향이 맞는 사람들한테 맞죠. 타격을 하는 영화거든요. 굉장히 뾰족한 영화죠. 뾰족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통하는 시대다? 그거는 이미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취향을 가진 나라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 저는 이거 투자된 게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래서 참 이 기획자, PD, 그다음 감독님들이 이 기획을 참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설득하기 위해서 100% 보여줘야 됐던 영화가 터커데이 리브일 거거든요. 원작인 터커데이 리브를 보여줬을 건데 절대 한국에서는 그 영화를 보고서 야 이거 리메이크 한다고 내가 투자해 줄게 안 나설 나라였어 한국이. 그쵸. 원래는. 네.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잔인한데 이 영화에서는 왜 저는 제일 잔인한 장면이 그 탈곡기 장면. 그러니까 인간을 분수해버리죠. 네, 그 톱밥 만드는 그 톱밥기계에 넣어버리죠. 톱밥기계에 넣는 장면인데 원작 보면 제가 기겁을 했거든요. 원작에서는 그걸 빼요.
빼가지고 네. 반토막 난 거를 막 보여줘요. 아니, 사실 그리고 그 톱밥기계에 인물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그 이제 코엔 형제 파고에서도 그 장면이 나와서 네. 그게 굉장히 끔찍한 어떤 메타포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걸 또 웃기게 쓰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내가 갑자기 뒤돌았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그 배우의 네. 리액션이 너무 웃기죠. 이성민의 리액션이 너무 웃기잖아. 정말로 당황하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네. 뛰어들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얘네 그런 거 아니냐, 자살 클럽 같은 거 아니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이 영화는 버릴 게 없어.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저는 한국에서 이런 영화 나왔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남동혁 감독이 다음 작을 도대체 뭘 할지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안 그래도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다들 되게 힘든 생활들을 만약에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면 되게 이 영화는 되게 좋은 좀 해소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뇌를 비우고 가면 영화를 보는 내내 웃다가 나올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저는 뇌를 비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영화는 언제 어디서 보고 어떤 기분에 봐도 웃고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게 아주 훌륭한 이 영화의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지금 보는 사람들마다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꼭 봐라. 꼭 봐라. 네, 그리고 앞으로 어쩌면 이런 영화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아마 손익분기점을 못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손익분기점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저는 아까 120만 명이라고 했는데 120만 명이 이제 진짜 손익분기점인 거고. 또 2차 판권들이나 이런 게 또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근접했거든요. 근접했기 때문에 입소문을 좀 타지 않을까. 네, 입소문 타고 이제 이제 OTT 풀리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다음 작은 아마 충분히 만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더트라에서 자주 여쭤보는 어떤 맛일까? 과연 이것은 음식에 비교한다면 어떤 음식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김피탕입니다. 김피탕? 네. 김치, 피자, 탕수육. 근데 김피탕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럼요. 그게 맛있거든요. 네. 정말 생각하면 없게도 맛있어요. 네. 생각해 보면 별로 맛있기 힘들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야, 근데 이게 참 처음에 저도 친구가 야, 이거 김피탕 너 먹어봤어? 이미 듣는 순간부터 말이 안 되는 그쵸. 음식이지 않냐. 그러니까 맛이 상상은 되잖아. 그쵸. 아니 김치도 맛있지. 피자도 맛있지. 근데 탕수육까지? 근데 그걸 섞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했는데 제가 먹은 이후로 가끔 생각나서 먹거든요. 1년에 한두 번은 또 먹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코미디도 있고요. 오컬트도 있고 공포 슬래셔도 있는데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게요. 네. 장르를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나요? 나무위키를 보면은 장르가 코미디, 공포, 블랙 코미디, 스릴러, 카톨릭, 오컬트, 미스테리, 다크 판타지, 고어까지 적혀있어요. 근데 다 맞아요.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야. 심지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음식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오늘 먹고 온 양평 해장국에 비유하겠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좀 해장국스러웠을까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죠. 또 내장도 있고. 네. 또 거기 선지도 들어가 그쵸. 있고 또 시뻘겋기도 하고 기름도 떠 있고 해서 사실 이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맛있을까라고 하지만 저는 원래 선지 잘 못 먹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가 싫었어. 네네. 그러니까 그게 맛을 떠나가지고 이제 소피라는 사실. 소피라는 사실. 그게 이제 덩어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에 그냥 끔찍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진국을 즐기게 된 게 먹으니까 맛있어. 또 그만한 푸딩이 없어요. 블러드 푸딩이. 블러드 푸딩이고 저는 두부 같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없는데 이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좀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맛을 보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좀 공포라든가 잔인한 거로 이제 예고편도 많이 나왔고 또 주변에서도 이거 좀 잔인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 잔인한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렇죠. 15세를 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뭐 이제 가슴이 뚫리는 장면이라든가 뭐 사람이 절단되는 장면 이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막 톱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막 사람을 넣는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원작의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순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한 장면들은 다 가리잖아요. 영화에서는 장면 전환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보다 잔인하지 않고요. 맞아요. 쓸데없이 잔인한 장면 낭비하지는 않죠. 전혀 낭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잔인한 장면을 넣은 것도 없어 사실. 그래서
이거는 맛보면 정말 좋은 양평 해장국. 그 다음에 몸에도 좋다. 그래서 그런 장르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그런 맛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핸섬 가이즈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장르 영화는 억지로라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죠.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네. 저도.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고 팟캐스트를 하고 이러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냐면 저를 만나자고 약속을 잡고요. 혼자 안 나와요. 누군가 같이 나와요. 세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는 그걸 안 하는데 예전에는 열심히 또 인터넷에서 그 사회 고발성의 글들을 쓰고 그 다음에 비판성의 좀 그런 센 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사진 올린 것도 제 이미지도 굉장히 좀 근엄하고 조금 좀 어두운 그 느낌이 많이 나는 사진들을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겁먹고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만나면 안 그렇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착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많이 다정하려고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물려받은 건데 이제 만나면 그래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와 마찬가지로 지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처음에 지미한테 연락이 왔을 때 살짝 긴장을 했거든. 너무 센 분이면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그날 만나서 악수를 딱 했는데 톤이 너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야.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표정을 보는데 너무 그 웃는 상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보면서 이분도 나랑 같은 부류구나. 바로 또 파악하셨군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쵸. 벌써 아주 오래전. 2018년, 17년 그때였는데 6년 전. 그때였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뭐 좀 더 이어 나가자면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고 사실 겉으로 호감이 엄청 가는 영화인가? 라고 보면 사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제목도 핸섬 가이즈?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부감이 든다면 무조건 봐야 된다. 이거 겉으로 보고 판단할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경종을 울리는 영화가 아닌가. 맞아요. 이 영화는 그 자신의 메시지를 스스로도 굉장히 구현하고 있는 일종의 개념 미술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목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제목이 핸섬 가이즈잖아요. 근데 주인공 둘은 사실 핸섬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러나 영화를 마지막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핸섬 가이즈라고 붙인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 핸섬인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두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보시면 핸섬한 부류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절대 그냥 이렇게 입소문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냥 뭐 축약본으로 안 돼요 이거. 쭉 봐야 돼요. 끝까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시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장르가 또 궁금하시다면 원작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작 보시면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오히려 더 알게 오히려 얼마나 개연성을 붙이고 얼마나 로컬라이징을 잘했는지 그 다음에 그 웃음 포인트가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잘 들어갔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보시고 재밌으시면 원작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핸섬 가이즈 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팟캐스트와 함께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얼굴을 여러 번 봤더니 좀 지루하다 이제. 저 사람들 핸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의 팟빵에 찾아오시면 더트라라고 찾으시면 저희 그 팟캐스트 방송이 있으니까 팟캐스트 방송으로도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팟캐스트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저희 목소리가 이렇게 또 부드럽잖아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이렇게 좀 믿음이 가는데 또 외모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참고 자료를 같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또 팟캐스트 듣다가 유튜브로 넘어오셔서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힘이죠.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어떤 댓글이든 거기에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리니까요. 답변해드리니까 너무 심년치 마시고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니까 보기보다 부드러운 남자들이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 핸섬 가이드처럼 재밌고 알차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놓치면 안 될 영화들 또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